최근에 문재인이 책 하나를 썼습니다. 자신은 회고록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화집 정도지요. 책으로서의 가치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 책이 장안의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게 담겨져 있다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언론에서는 군데군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고, 여야는 나름대로 이 시비거리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감싸고 옹호하는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청와대는 복마전인가,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문재인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잊혀지고 싶다. 잊혀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5월 중순경이면은 거의 2년 며칠이 지났는데 연일 뜨겁게 본인을 알리고 싶어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복마전. 복마전은 말 그대로 수호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엎드릴 복, 마귀마, 전각 전자 한자를 씁니다. 마귀가 숨어 있는 그런 전각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쁜 일이나 음모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복마전 하면은 결코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지요. 가히 문재인 재임 5년 청와대는 저는 복마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퇴임하면서 하던 말처럼 잊혀지고 싶다, 이런 말이 얼마 전에 대형 사고를 쳤던 박지원이가 떠올랐었습니다. 김진표, 박병석, 윤 대통령을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자식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막말로. 그러면서 그것도 생방송 중에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서 이거 생방송입니까? 편집이라도 해서 정말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박지원이가 떠올랐었습니다. 뻔한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생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다 해놓고 이거 생방송입니까? 라고 너스레를 떠는 박지원의 모습, 저는 아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해놓고서 시침 뚝 떼는 것,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 문재인이 양산에 내려가면서도 계속 잊혀지지 않으려고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선거 때에는 그 지역 주변에 후보자들의 유세까지 했었던 사상 최초로 전임 대통령으로서 저는 이 문재인을 바라보면서 박지원이도 이재명도 마찬가지지만은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좀 유전인자, 독특한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양산에 내려가서도 아방궁을 지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분 한 푼,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돈을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즐길 것을 다 즐기고 있죠. 양산 책방을 열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개인 사업체 내 법인 사업체 내 그것도 머리를 굴렸다가 문제가 돼서, 그리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밥 한 끼 주는 것, 그것도 무료다 아니다 시비 걸었고, 또 봉사하는 것도 무료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걸어서 세간의 비난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그래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참 쪼잔스럽다, 조잡스럽고 정말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작다, 이런 비난을 많이 듣지 않았었습니까?
반려견 양육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또 반납하지 않았었습니까? 얼마나 세간에 오르내렸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는 문재인이가 그래서 하는 말들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은 안 새랴 이렇게 비아냥도 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문재인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중앙일보의 김영희 논설위원이 자신의 칼럼 시시각각을 통해서 크게 5가지를 그 책자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신랄하게 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배했다.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전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자신이 놀랬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진심이다. 김정은이가 딸이 머리에 핵을 이고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남북관계 개선에 애로와 장벽이 됐다. 답답하고 아쉽고 화도 난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을 단독 방문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김연기 의원은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었죠. 과연 어디를 보고 이 나라를 다스려 왔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독살하고 우리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을 잔인하게 살인한 사람에게 예의 존중이라는 말이 맞는 표현일까? 포격의 주범 김정은에게 연평도 포격 여기에 대한 항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10살배기 딸을 미사일 시험 발사장으로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핵을 머리에다 이게 살고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거꾸로 북한 집착이 북한의 비핵화로 애로와 장벽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문재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냥 부인 자랑은 집에서만 단독으로 할 것이지 책자까지 쓰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참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복마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문재인만에 국한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다혜가 얼마 전에 경호처 직원과 의심스러운 돈 거래를 했다고 해서 경호처장이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3번씩이나 경호원 직원들에게 돈을 건넸다. 그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검찰에 불려나가서 물론 참고인 신분이겠지만은 그래도 불려나갔다는 것은 보통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 문준영은 어떻습니까? 직장 취업할 때에 첫 직장에서 고용정보원 특혜 의혹도 받았고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가난한 예술인들은 전시 자체를 할 수가 없었지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수입이 거의 없는 가난한 예술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문준영은 그 사이에 2억이 넘는 지원금 그리고 공공 예산을 받아서 구설수에 오르지도 않았었습니까?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 김 의원은 어떤 생활을 했었습니까? 경호원들이 사는 경호동에서 더부살이를 해왔지 않습니까? 자기 집은 팔고서 은행에 저축하고 김의겸은
청와대 경호실 경비동에서 살지 않았었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 김명수는 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 아들 4배를 공간 관저에다가 공짜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손자들 놀이터를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또 쓰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변호한 회사에 파티까지 열어주는 상식 이하의 그런 짓을 김명수가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복마전이 아니고 무엇이 복마전이라는 얘기입니까? 철옹성 복마전을 그렇게 세우면서 비리의 온상인 청와대를 주영은 경호처장이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가면서 문재인을 지키지 않았었습니까? 왜 철벽 경호를 했었나? 그 이유가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문재인의 대담집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 책 가운데서 오늘 주인공인 김정숙 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하면은 문재인 재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말이 많았었습니까? 옷도 수백 벌이다. 그것을 일일이 밝혀내는 우리 시민들도 대단하십니다. 밝혀진 것만 170여 번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액세서리, 신발 모든 것이 다 현찰로 이루어졌네. 그 현찰도 관봉권. 저희들은 구경도 못할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조폐공사에서 그대로 인사되고 난 딱지, 십자로 한국은행에 띠가 묶여있는 그 관봉권. 은행 아니면 만질 수가 없는데 왜 청와대에 그런 돈이 나돌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재판이 걸리고 1심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의상이 안보에 관련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법원이 그것을 패소를 만들었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항소심 때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모든 자료는 대통령 기록실로 넘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은 볼 수가 없다? 그것은 문재인과 그 추종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 고법에서 그 이유가 합당하다 인정하면은 꺼내 볼 수가 있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상 확인이 안보 차원이라고 우기는 문재인 측이었는데 법원도 이유가 없다 공개하라고 밝혔는데 항소심을 걸고 그 틈에 대통령으로서 직을 내려놓고 나머지 자료는 다 대통령실 기록 보관소로 넘기긴 했지만 저는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에 문재인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북 채널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없었다. 얼마나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책자에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 문재인은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포장을 했고 한마디로 이것은 벌집을 건드려놓은 꼴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최재성이 끼어들면서 문재인 편을 들기는 했지만 최재성이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었지요.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요. 아니, 제정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까?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요. 계속 고위급 여기에 최고위급 얘기를 해서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협의 대상이 돼서 가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최재성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까지 나와서 그 책자를 합리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투의 말을 했습니다. 아니, 김정숙의 그 초청의 전후 사정은 우리가 너무나도 팩트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인도 한국 대사관 대사가 그때도 명확하게 초청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 그대로 법원에까지 확인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외무부 장관을 초청을 했었죠. 외교부 장관을. 그런데 시간도 환경이 맞지 않아서 거절을 했었고, 강경화 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은 다른 장관, 관련된 장관, 그래서 문체부 장관 도종환을 초청하는 것으로 보내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을 주인도 한국 대사가 밝혔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공식 자료로 다 남아있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최재성이가, 아니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최고위급으로 초청 대상을 정해서,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수이가 전후 사정을 보다가 여기에 숟가락 하나 얹고 내가 꿈에도 그리던 타지마을 가보고 싶으니까 나를 초청해라, 내가 가겠다 해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덮고 숨기려 해도 하늘까지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손바닥으로 자기 눈은 가릴 수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5년 복마전 청와대로 밝혀지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이 비밀이 지켜졌었던 것은 경호처가 그야말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전주지검에서 이상직이 그 타이 이스타젯 그 비리를 확인하면서 문다혜의 돈이,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거액의 돈이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옮겨졌다는 사실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래서 경호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가 하는 얘기,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오래간만에 야당이 정부 여당이 물타기를 시도했다라고 역공하는 것을 보고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니, 국민의힘이 김건희를 덮기 위해서 글쎄요, 아니 책자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밝혀주고 있는데 물타기용이라니, 야당이 늘 해오던 그 꼼수를 국민의힘이 흉내내고 본받고 따랐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늘 해오던 방식을 국민의힘이 모방해서 그것을 써먹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성은 얘기를 해도 잘못 헛다리를 짚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에 참고인 신문으로 지난 14일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주영훈 경호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주지검에서 불러서 소환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소환했다는 그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타이 이사젯 특혜, 이거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에 국한된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조영훈을 참고인이라고 불렀지만은 그 소환 자체의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바보가 아닐진데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책을 만들었을까? 영부인의 단독 외교,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옵니다. 영부인의 단독 외교, 그것도 첫 단독 외교라고 책에다 기록을 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도 우리가 모르는 영부인의 단독 외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은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어떤 외교를 해왔는지 그것도 기록에 써야지요, 문재인 씨.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